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로멘토입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면접위원 입장에서 지원자를 한번 바라보면 면접을 더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더 쉽게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평가 및 분석 지원자입니다. 갖고 있는 스펙은 따로 없는 그냥 평균적인 학부 졸업생입니다. 우선 저는 면접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극복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조금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진실성이 없게 보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평가 및 분석 직무 지원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전자전기를 전공하면서 프로그래밍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과목을 매 학기 수강하였고 외부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역량을 싹 쌓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둘째,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발로 뛰는 분석력으로 기존 매출을 3개월 만에 4배 이상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삼성전자에서 재생산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분량과 수율을 개선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쵸? 네, 그래서 잘 하셨고요. 그러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두 개가 뭘까요?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 자기소개가 잘 준비된 자기소개서이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두 개가 무엇이냐? 근데 자기소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면접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본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소개 전체를 이 키워드 두 개로 요약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두 개가 뭘까요? 저는 열정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자께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은 바로 분석력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력과 관련된 뭔가 본인의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갑자기 열정과 도전이라는 게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뭔가 만들어진 각본대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 각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예상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짜서 어떻게 답변할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면접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본인이 준비한 대로 계속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도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고 낯가리는 것을 조금 두려워해서 이를 극복하고 싶어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나 댄스 동아리, 학생회와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학부 시절에는 졸업 논문 프로젝트에서 강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빈포민 벡터 최적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학부생 수준에서 조금 너무 어려운 주제이니 주제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주제였지만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낯을 가리는 거를 극복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개인의 성향이잖아요. 네, 면역관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학부 생활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하고 그런 면들에 있어서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원자께서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지내는 게 좀 두렵고 낯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했던 질문이고요. 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께서 도전을 통해 극복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면접을 보면서 이게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지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그냥 딱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기존에 제가 친했던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그러면 다른 도전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교육을 듣기 위해서 이제 포항에 있는 나노융합기술원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이때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포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포항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존경인물로 손옹정이라고 기재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이분께서 이제 존경인물을 작성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관심이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기재하신 손웅정님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손흥민 선수라는 그런 최고의 선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관련 선수들이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계속 분석해보고 나오죠. 존경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또 분석.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왜 그 선수를 이렇게 키우거나 한 위인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손흥정이라는 분을 존경인물로 하셨어요? 그 손흥민 선수를 키워왔던 그 노력 중에 이 손흥정님의 노력이 저에게 조금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분석력도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원자께서는 그 존경하는 이유를 계속 분석력으로 했던 거죠. 그럼 왜 분석력이냐? 이 지원자께서 처음에 얘기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계속 분석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지원자께서 지원한 이 평가 분석이라는 부분이 핵심 어떤 역량이 분석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면접위원 입장에서 이 말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계속 분석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의도된 이분께서 처음에 이제 본인 소개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왜 지난 회사에서 안 됐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진실성이 없어 보일 것이다. 잘 보이려고 해서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최고의 선수를 이끌어낸다는 점이 저도 나중에 분석력을 발휘해서 조금 최고의 제품들을 조금 분량을 분석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원자의 삶의 가치관이 뭐예요? 저는 제 가치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면서 살아가보자 라는 말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졸업 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졸업 후에 우선 저는 모두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활동에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꾸준히 쌓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활동도 진행하면서 데이터 전처리나 시각화에 대한 역량도 쌓았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포항에 있는 나노융합기술원에서 반도체 교육을 들으면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처음 지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사업부 지원하셨어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부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DS로 오셨어요? 회사는 대부분 지원자의 그 모든 지원 히스토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기록을 해서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남겨놓은 다음에 면접 지원자가 왔었을 때 그 부분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원한 거를 말할까 말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회사든지 간에 내 지원 히스토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준비하셔야만 하는 거죠. 제가 원래
네트워크 사업부를 지원했던 이유는 이제 졸업 논문 프로젝트가 이제 관련 네트워크 사업부와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 경험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면접 자리에서 제가 왜 네트워크 사업부이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탈락 후에 다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반도체 교육도 수강하고 NCS 온라인 강의들도 수강해오면서 이 평가 및 분석 직무가 굉장히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직자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역량을 갖춰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원자께서는 본인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원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뭔가 이 시계열적으로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플로가 있을 텐데 얘 떨어졌고 왜 그랬었을까? 아, 이거 되게 뭐 단순했구나.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방향을 잡아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반도체로 넘어가고 현직자를 만나봤고 그러다 보니 일이 나와 잘 맞는다라고 생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준비된 답변일 뿐인 거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셔서? 우선 평가 및 분석 직무에서 제가 제품의 분량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분석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빠르게 적응해서 향후 전문성을 강화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제품의 안정성이나 이런 수율과 분량을 개선하면서 이제 팀원분들이나 팀에게도 기여를 한다는 그런 성취감 측면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분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분석력은 어떤 분석력이고 분석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분석력이 있다고 지원자께서 하시는데 그러면은 분석력이 어떤 건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선 예를 들면 교육용 보드에 리눅스 환경에서 C 언어로 제어하는 그런 티켓박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티켓박스는 흔히 이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로그인을 하고 예매 내역을 확인하고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애플리케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프로그램이? 이제 교육용 보드라고 입력 장치 4개와 출력 장치 하나로 이루어진 이제 보드가 있는데 거기 물리적인 위에 보드요? 네. 네. 거기 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키오스크 같은 건가 보네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티켓박스를 만들 때에도 영화 시간을 예매할 때는 계속 화면상에서는 나와 있는데 뒤에서 백그라운드 상에서는 이게 화면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의 오류가 어떤 건지 제가 코드를 쫙 보고 발견해내서 조금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쫙 보고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왜 분석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일을 잘하세요? 저는 한번 일을 쭉 본 다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반 다른 게 아니죠. 분석력이라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1차원적인 면에서 계속 분석력이나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왜 삼성전자에 지원하셨을까요? 다른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취미가 춤추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세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분들은요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지원자를 채용 안 하면 후회를 할까요?